여러분, 가끔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말은 오갔는데 돌아서고 나면 정작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괜히 피곤해지고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그런 대화요. 저도 얼마 전 그런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기대했던 자리였죠. 오랜만이라 할 얘기도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자마자 대화가 이렇더군요. 야, 걔 요즘 뭐하고 산대? 아직도 그 회사 다닌다더라. 월급도 쥐꼬리만 하대. 에이, 그 나이면 집 하나는 있어야지. 안 그런가?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다들 그러려니 하고 맞장구도 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 하나는 작아졌고 웃음 뒤엔 이상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던졌겠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로 웃는 게 왠지 내 얘기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소비되고 있을 것 같더군요. 결국 말은 계속 오갔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엔 나는 무슨 얘기를 했던 거지? 하는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격이구나. 흔히 말합니다. 대화의 수준을 높이려면 공감해라. 잘 들어줘라.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 더 본질적인 대화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에 대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화의 깊이를 바꾸는 실전 대화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곧바로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대화의 수준을 높이는 첫 번째 태도는 대화의 목적을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시작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겨야 한다. 내가 옳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내 생각을 증명하거나 때로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대화에 들어서면 자기도 모르게 말투는 단정적으로 바뀌고 상대방의 말은 이해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반박하거나 넘어야 할 장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화는 이해를 위한 장이 아니라 승패를 겨루는 경기처럼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깊이 있는 대화는 설득이나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함께 조금씩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화의 목적이어야 하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대화에 적용해보면 내가 맞다는 걸 입증하는 대신 이 대화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중심에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의 방향이 바뀝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설득보다 이해에 집중하니 대화가 더 깊어집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해도 그걸 반박을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서라고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 곁엔 사람이 머뭅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고 생각이 정리되고 말을 나눌수록 서로가 좋아지는 느낌. 그게 바로 대화의 품격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대화의 목적을 세웠다면 이제는 어떻게 말하느냐도 바뀌어야겠지요. 두 번째 태도는 바로 그 말의 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대화의 에너지 흐름을 감지하는 감각입니다. 말이라는 건 단어만 오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말투, 속도, 눈빛, 숨결, 그리고 말과 말 사이의 침묵까지 함께 흘러갑니다. 대화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분위기를 가볍게 띄우고 어떤 말은 공기를 묵직하게 만들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표정이나 어깨의 긴장감만으로 지금 이 대화가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을 감지하는 사람이 대화의 품격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갑자기 말수가 줄었을 때 그걸 흥미를 잃었나? 라고 넘기기보다는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 걸까? 하고 한 번 더 느껴보는 것. 그렇게 감정을 읽는 태도가 대화의 무드를 바꾸어 놓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감각을 길을 읽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흐름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능력. 장자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기운을 먼저 읽는다. 이 말은 상대방의 논리를 꺾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정서와 에너지를 먼저 살핀다는 뜻입니다. 대화가 활기차게 흐를 땐 한마디 농담이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무거운 침묵이 흐를 땐 괜한 충고보다 그냥 잠시 같이 있어주는 태도가 더 깊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말을 똑똑하게 하려는데 집중하지만 사실은 말 사이의 흐름을 감지하고 그 흐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말의 온도를 조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대화는 편안해지고 사람은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세 번째 태도는요, 상대방의 내면, 지도를 탐험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도시를 여행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지도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길을 잃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멋진 장소도 발견할 수 있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짧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안에는 그 사람만의 지도, 그러니까 가치관, 경험, 감정의 지형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풍경 속에서 살아왔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조심히 따라가 보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려보고 느껴보려는 태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생각이나 감정을 상상해보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피곤해라고 말했을 때 그냥 힘들겠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지치는 게 어떤 거야? 그래도 계속 버티게 되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그 순간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일과 삶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도 조금씩 읽어낼 수 있게 되죠. 심리학 연구자 윌리엄 아이크스는 이걸 공감적 정확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의 말에 담긴 미묘한 감정을 정확히 짚어낼 때 사람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마음을 엽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이런 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작은 팁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재미가 없어서라는 말을 여러 번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 지도에는 재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의 흐름을 눈여겨보세요. 예전에는, 최근에는, 언젠가부터 이런 시간 표현은 그 사람의 변화와 맥락을 알려주는 감정의 지형선입니다. 셋째, 감정을 숫자로 물어보세요.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돼? 이렇게 숫자로 물으면 막연했던 감정도 훨씬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길을 묻는 태도입니다. 정답을 말해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물어보는 것. 그 순간 사람은 기꺼이 자기 마음속 풍경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4번째와 5번째 태도는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번째 태도는 빈틈을 허용하는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끊기지 않도록, 어색해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매끄럽게 이어가야 한다는
일종의 대화 강박 같은 걸 느끼죠. 그런데 정말 좋은 대화는 그렇게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말이 빙빙 돌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기도 하죠. 그런 순간에 이거 망쳤다 하고 불안해지는 대신 지금 이 침묵이 새로운 얘기로 이어질지도 모르잖아. 이런 유연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어색함조차 대화의 일부가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볼게요. 예전에 지인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 10분은 아주 형식적인 얘기들만 오갔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바빴지 뭐. 서로 웃긴 했지만 마음은 전혀 열리지 않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물을 따르다 실수로 물잔을 넘긴 겁니다. 순간 너무 민망해서 아이고 망했다. 오늘 괜히 나왔나 봐. 하고 웃으며 말했는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너도 이런 실수하는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네.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긴장이 확 풀리면서 그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느꼈습니다. 완벽한 대화보다 허술한 순간이 오히려 마음을 여는구나. 유연한 사고란 대화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틈을 피하지 않고 함께 머무는 힘입니다. 이 침묵이 괜히 생긴 게 아닐 수도 있어. 이 어색함이 우리 사이를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흐름을 기다리는 여유가 생기죠. 그 여유가 대화를 더 인간답게 만들고 서로를 더 진짜로 만나게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결국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대화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죠. 마지막 5번째 태도는 사람을 다양성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배경, 경험, 가치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종종 왜 저렇게 말하지? 그건 좀 이상한데 하는 순간에 멈칫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나와 무엇이 다르기에 저런 반응을 할까? 라는 질문을 하나 얹어보면 대화는 훨씬 더 열린 공간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조금 묘한 기류가 흐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행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표정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죠. 여행? 지금 상황에 그게 중요해? 너무 현실감 없는 얘기 아냐? 순간 좀 서운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 삼아 한 말인데 괜히 비난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곧 생각이 들더군요. 저 친구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가만히 떠올려 보니 그 친구는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병간호와 재정 문제로 정신적으로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유라는 단어조차 그 친구에겐 한동안 멀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니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리기보단 그 사람의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너도 진짜 쉬고 싶은데 마음이 안 따라주나 보다. 괜히 내 말이 철없이 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 한마디에 친구가 잠시 멈추더니 미안, 나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사실 나도 도망치듯 어디 가고 싶긴 해. 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대화는 서로의 다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서로를 한 걸음 더 이해하게 해준 시간이 됐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말이 낯설게 느껴질 때일수록 그 안에 담긴 배경을 상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 안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안정을, 누군가는 자유를, 또 다른 누군가는 소속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어른스러운 대화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했죠. 결국 대화란 나와 다른 세계를 잠시 여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태도, 그건 결국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깊이 있게 바라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대화를 만들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대화의 격을 올리는 가장 깊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화의 격을 높이는 5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수 있는 실전 방법은 바로 이야기의 레이어를 쌓는 대화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누는 대화는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짧게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갔다 왔다. 어디로? 제주도. 오, 좋았겠다. 그리고 끝나죠. 물론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대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이번에 경주 다녀왔어. 보통은 와, 불국사도 갔어? 정도로 반응하겠지만 그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경주 가면 괜히 조용해지지 않아? 걸어다니다 보면 예전 생각도 나고 마음이 좀 느긋해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단순한 여행 이야기 위에 문학, 역사, 감정의 이미지 같은 층을 하나 더 얻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지에 얽힌 기억이나 그 여행지의 풍경을 닮은 영화 장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에서 정서가 쌓이고 기억이 겹쳐지는 대화로 바뀝니다. 두 번째 팁은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대화가 종종 뻔하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예상한 질문만 주고받고 예상한 대답만 오가는 시간. 그런데 그 흐름 속에 살짝 의외의 질문 하나를 던지면 대화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행복해? 라고 묻는 대신 너한테 진짜 여유 있었던 날은 언제였는지 기억나? 또는 힘들어 보이네 대신 요즘 너를 제일 많이 지치게 하는 생각은 뭐야? 상대를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생각의 흐름을 살짝 흔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다가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을 받으면 그 안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질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다가왔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말은 짧고 조용한데 그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준 사람을 은근히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팁은 공유된 상상의 공간을 만드는 대화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둘이 같이 무인도에 떨어지면 누가 먼저 포기할까? 만약 우리 둘이 퇴사하고 카페 차린다면 이름 뭐로 할래? 별것 아닌 얘기 같은데 이런 질문 하나의 대화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공유된 상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실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둘 사이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회사 너무 재미없어라고 말했을 때 그럼 우리 그냥 시골 가서 조용한 서점 하나 열까? 라고 받아친다면 그 말 속에는 너랑이라면
그런 꿈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 라는 은근한 응원과 공감이 담기게 됩니다. 이런 상상의 대화는 실제로 무언가를 결심하거나 바꾸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놀이처럼 진심을 너무 무겁게 꺼내지 않고도 서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연인이나 친구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계기를 보면 진지한 말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오고 간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둘이 만약 타임머신 타고 10년 전으로 간다면 넌 뭘 바꿨을까? 우리 이름으로 별 하나 생긴다면 어떤 이름 붙일래? 이런 말들에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함께 뭔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대화를 잘하려 애쓰기보다는 같이 놀 수 있는 말 한 조각을 던져보는 것. 그게 바로 친밀감을 쌓는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감각적인 언어를 활용하는 대화법입니다. 말이란 건 입으로 전해지지만 사실은 몸으로 느껴질 때 훨씬 더 오래 기억됩니다.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말은 눈앞에 그 장면이 그려지고 온몸으로 그 감정을 함께 느끼게 만들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감각을 자극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뇌는 감각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각, 청각, 촉각을 묘사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뇌에서 실제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까지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라는 말보다 가슴이 뻐근해질 만큼 좋았어라는 말이 훨씬 더 깊이 와닿는 거죠. 그렇다고 매번 멋진 비유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들었던 바람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아.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살짝 느긋해지는 느낌. 그냥 편하지. 그냥 편한 거야. 너랑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좀 따뜻해져. 이런 표현 하나만으로도 말이 그림이 되고 느낌이 됩니다. 대화의 수준은 때로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말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감각 하나만 곁들여 보세요. 그 말은 기억보다 더 오래 감정 속에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팁. 대화를 마무리할 때 품격을 남기는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대화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는 끝났다고 해서 정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며칠 뒤에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기도 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입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서 다시 자란다.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까 내 얘기 듣고 나서 오늘따라 이 생각이 계속 맴도네. 다음에 만나면 이 얘기 좀 더 깊게 해보자. 혹은 지금은 시간이 모자라서 아쉬운데 이건 다음에 꼭 다시 얘기해보고 싶다. 이 한마디만 있어도 그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은 채 마무리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열린 결말이라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조금은 남아있는 느낌, 이 얘기, 다음에 또 이어질 수 있겠다 싶은 여운이 있으면 사람은 그 관계에 계속 연결되고 싶어지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여운은 그냥 오늘 즐거웠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다음 만남을 더 기대하게 만들죠.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는 대화 중 많은 경우는 그때 다 하지 못한 말이나 미처 끝맺지 못한 질문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나고 다음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이런 흐름이 쌓이면 대화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길이 됩니다. 대화를 끝낼 때 모든 걸 다 말하려 애쓰기보단 다음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격이 다른 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화의 격을 높이는 5가지 태도. 첫째, 대화의 목적을 재정의하세요. 설득보다 이해, 승리보다 성장입니다. 둘째,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하세요. 말보다 분위기, 반응보다 정서를 먼저 읽는 감각입니다. 셋째, 상대의 내면, 지도를 탐험하세요. 말 뒤에 숨어 있는 가치와 기억을 그려보는 태도입니다. 넷째, 빈틈을 허용하세요. 어색함도 대화의 일부입니다. 완벽보다 유연함이 오래갑니다. 다섯째, 다양성의 렌즈로 바라보세요. 다른 관점은 틀린 게 아니라 이해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는 5가지 말하기 팁. 첫 번째, 이야기의 레이어를 쌓으세요. 주제 위에 감정, 기억, 상징을 덧붙이는 겹말의 힘입니다. 두 번째,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뻔한 흐름을 흔드는 한 문장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공유된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현실을 잠시 벗어난 말 속에서 친밀감이 자라납니다. 네 번째,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말이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해보세요. 다섯 번째, 대화의 유산을 남기세요. 끝맺지 말고 다음을 남겨두는 사람이 격을 남깁니다. 말은 단지 소리를 넘어서 사람의 기운을 머물게 하는 그릇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에 품격이 없으면 그 뜻도 멀리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의 결이 곧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는 뜻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대화에 한마디의 품격, 한 줌의 따뜻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공간을 함께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낀 점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천천히 읽고 마음으로 답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